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형량 어때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저도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2년 6개월 살아가면 살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살고 나면. 지금 결정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우병우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문체부 직원들을 자른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박근혜의 명예에 의해서 따라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결정적인 재판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증거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게 이 명단이 문체부에 징계를 해야 될 문체부 직원들의 명단이 움직인 것을 보면 문체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우병우를 통해서 박근혜한테 갔다가 박근혜가 내려보내서 우병우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요. 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냥 순리대로 쭉 흘러갔으면 처음에 기획대로 흘러갔으면 우병우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박근혜한테까지 갔다가 우병우를 거쳐서 내려가는 사이에 원래 없던 사람이 한 명이 추가가 돼요. 우병우에 의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저는 단 한마디로 사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냥 검찰도 지금 중형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말하기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우병우에 대해서. 근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그동안에 우병우 라인들이 곳곳에서 암악한 결과다. 특혜를 받은 판결이고요. 더더욱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조금 끝나고 MB가 계속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MB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심에서도 판사가 반 정도로 형량을 낮춰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더 낮춰질 것을 감안해 보면 우병우는 대박 났다, 씨발. 일부 보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이용훈 부장판사가 굉장히 판결을 단호하고 괜찮게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재판부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병우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구형은 8년인데 2년 6개월 때리는 건 뭐냐고. 보통 잘 줘도 절반 줘도 지금 욕먹을 판에 완전히 한 4분의 1? 얼마 전에 최순실이나 이재용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반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5년 6개월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일단 받고 반성을 해야 법정에서 이제 초범이잖아요. 초범은 초범 맞나요? 네.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초범이 감형이 들어갈 텐데, 근데 2심에서 사실은 무죄를 노리고 절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꾸라지잖아요. 법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2심에서도 형량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병우가 힘이 있었을 때 돌봐줬던 판사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암약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죄를 더 씌워버리고 이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속셈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초범 드립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초범들은 자범들 이야기고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초범 아닌가? 초범 문제는 아니지. 근데 법원에 가보면 초범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국정농단은 초범일 수밖에 없어. 그러네. 두 번씩이네. 그러네. 2년 6개월이라는 거를 보면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선고 형량이 내려진 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2심에 가서 집행유예로 나오기 위한 형량이다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염려한 게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재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이게 그 프레임이 비슷하고 이재용은 삼성이라는 그 거대 자본 집단,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본 집단에 이익이 걸려 있다면 이 우병우는 검찰들의 본인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병우를 오랫동안 감방에 집어넣는 이런 내 뼈를 내주는 판결은 힘들다. 법관들이 서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사법부 적폐죠. 네. 자기 식구들 감싸긴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병우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또 계속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죠. 검찰은 8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오늘의 이 판결 결과 어떻게 보는지 검찰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8년 구형에 2년 6개월이면 어떤 거예요? 좀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오늘 기소된 사실이 9개인데요. 네. 그 중에 4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법리적으로 어렵고 입증도 어려운데, 예. 법원에서 신중하게 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유죄가 된 게 4개라고 볼 때는 거기에는 적정한 형량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이 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항소심에서 검찰이 좀 더 입증을 잘한다면 이 부분까지 유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언급하신 유죄로 인정된 4가지가 뭡니까? 일단 CJ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하도록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직권남용을 한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종범과 최순실. 최순실의 비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하고 시정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반대쪽으로 덮어주는 쪽으로 가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 불출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회 불출석은 별로 이렇게 큰 논란거리는 아닐 것 같고.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종범, 최순실 등이 미르스포츠 등등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알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예, 그때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는 그거를 막던지 네. 아니면 이미 문제가 벌어졌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해주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딱 눈에 띄는 거는 자기를 감찰할 사람을 오히려 감찰한. 예. 그게 가장 또 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그 제도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고요. 예.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데 예. 이게 아직도 2016년에 윤갑근 당시 고검장 특별수사본부에서 결론을 안 내린 상태에서 아직도 혐의 의무를 검찰이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빨리 좀 처리가 돼서 예.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은 이걸 여태까지 끌고 있을까요?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감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무슨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결론이 안 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우병우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빨리 불기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찰이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금태섭 의원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잘 입증하면은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금태섭 의원 보시기에 오늘 무죄 선고가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 대목이 제일 핵심은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문체부의 인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근데 그 무죄 이유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자르라고 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점검 지시한 목적이 최순실과 김종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민정수석으로서 또 정말 명실상부하게 권한을 많이 행사한 이 우병우 수석이 예. 그 전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이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냥 감찰을 했고 일부 또 이 사소한 개인 비리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국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네.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입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문체부 고위급 인사 개입한 거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 나지 않았나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우병우 수석이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단순히 뭐 문체부에 부정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사람을 예. 찍어서 줬는데 예. 그걸 몰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건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단순히 이행한 거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대목이 민정수석이 그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좀 충분히 다퉈볼 만한 대목이다 이 말이군요. 예, 그건 유죄로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찰이 2심에서 그걸 다투지 못하면 지금 1심이 2년 6개월이면 2심에서는 혹시 집행유예로 또 내려갈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뭐 워낙 그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뭐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보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은 그 국정원 불법 사찰 또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거 이걸로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그 사건 재판하는데도 이번 법원 판단이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또 그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양쪽으로 입증이 돼서 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뭐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이 핵심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